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잇몸에서 피 좀 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냥 양치 열심히 하면 되겠지. 가끔 붓고 시큰거려도 금방 가라앉으니까 괜찮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앞에서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단순한 잇몸 출혈 하나가 뇌졸중, 치매, 심장마비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어떻게 전신을 망가뜨리고 결국 삶의 터전을 흔드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해왔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은 우리 몸의 창문이자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곳에서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잇몸병이 전신 건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리고 그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겪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잇몸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몇 가지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잇몸병이 얼마나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중한 질환이죠.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3배나 높고, 설상가상으로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혈당 조절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금니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2.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씹는 기능의 저하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이런 섬뜩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거미줄처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단순히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염증은 잇몸 출혈이라는 통로를 통해 수억 마리의 세균과 수많은 염증 유발 물질들이 여러분의 혈관 안으로 직접 침투하게 만듭니다. 혈관 안으로 들어간 이 세균과 염증 물질들은 마치 무자비한 침입자처럼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혈관벽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들며 혈관 내부에 혈전 피떡이 생기게 유도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이나 뇌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기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잇몸병은 단순히 입안의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인 심장, 뇌, 췌장 등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뇌관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안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이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으시면 잇몸병의 심각성에 대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례들은 구강 문제가 결코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몸의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례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60대 남성 환자. 늘 피곤하고 잇몸이 가끔 붓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6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잇몸에서 피가 나도 양치를 3개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고,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된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 후 심장혈관을 막은 혈전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구강에서 유래한 특정 세균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만성치주염이 결국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침투하여 심근경색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잇몸병을 가볍게 여긴 결과 생명을 잃을 뻔한, 아니 어쩌면 실제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사례의 치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된 70대 여성 환자. 이 환자분은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어금니를 상실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유동식 위주로 드셨습니다. 씹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턱관절과 저작근 씹는 근육의 운동이 줄어들었고, 이는 뇌로 전달되는 자극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남아있던 잇몸의 만성염증이 혈액을 타고 끊임없이 뇌혈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 환자분은 급격한 인지 능력 저하와 함께 치매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치아 건강이 곧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씹는 행위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례 3. 혈당이 좀처럼 조절되지 않던 50대 당뇨 환자. 50대 남성 당뇨 환자분은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정밀 구강 검사 결과 그에게는 심각한 잇몸병 치주염이 있었습니다. 잇몸에 만성염증이 지속되면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들이 전신으로 퍼져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잇몸 염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린 후 치주 치료를 병행한 뒤 환자분의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도 의료진도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잇몸병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반대로 당뇨는 잇몸병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당뇨 관리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제 사례만 보셔도 아시겠죠? 구강 문제는 결코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뿌리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구강 관리를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제가 1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는 구강관리 꿀템 탑5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꿀템들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구강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하루 2회 이상, 최소 3분간 칫솔질하는 것은 구강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닦느냐입니다. 칫솔질은 단순히 치아를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세게 닦는 것은 오히려 잇몸과 치아의 목 부분을 손상시켜 시린 증상이나 잇몸 퇴축을 유발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또는 치아 뿌리 방향으로 쓸어내리듯이 꼼꼼하게 닦아야 합니다. 특히 치아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 즉 칫솔모가 닿기 힘든 인전면의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실은 치아 사이의 세균 제거율을 60% 이상 높여줍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잇몸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단계를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올바른 치실 사용법을 모른다면 치과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자료를 참고해 꼭 익히셔야 합니다. 손에 힘이 약하신 분들, 예를 들어 성장기 어린이, 고령의 어르신들, 혹은 섬세한 칫솔질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동 칫솔은 정말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전동 칫솔은 일정한 압력과 고속 진동 또는 회전을 통해 칫솔질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 칫솔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플라그를 제거하고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동 칫솔을 선택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구강세정기는 강력한 물줄기를 사용하여 칫솔이나 치실이 닿기 어려운 치아와 잇몸 사이, 교정장치 틈새, 임플란트 주변 등을 효과적으로 세정해주는 기구입니다. 특히 교정 치료 중이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께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시원하게 씻어내는데 탁월하며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글액은 단순히 입냄새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입안의 유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주 질환이 있거나 구강 위생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고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사용은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좋은 구강 관리 용품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평생의 잇몸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최소 6개월마다 치과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십시오. 초기 잇몸병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은 잇몸병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단음료, 끈적이는 간식, 가공식품 등은 치아 우식 증충치과 잇몸병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급적 섭취를 피하고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건강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치아와 잇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씹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을 돕습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침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침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고 산성을 중화하는 천연 방어막이며 초기 충치를 재광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낮보다 밤에 구강 내 세균 증식이 무려 20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잠들기 전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사용은 밤새도록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밤늦게까지 음식을 섭취했다면 반드시 취침 전에 완벽한 구강 위생 관리를 해주십시오. 절대 빼먹지 마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은 우리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제 환자들처럼 사소하게 여겼던 잇몸 피 한 방울이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당뇨 악화와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구강관리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실과 구강세정기 같은 구강관리 꿀템들을 꼭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동. 이 영상을 보신 뒤 절대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 전화하여 검진 예약부터 바로 실천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잇몸 상태를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치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구강, 건강과 활력 넘치는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비밀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영상을 주변 가족, 친구들과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